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해마다 태아 선천 질병 및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들어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자 부모들은 미리부터 어린이 태아보험을 가입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이 태아보험은 요즘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태아보험을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동호 팀장, 노진희 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최근 이 태아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호 팀장님, 네. 이 태아보험이 무엇이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세 명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임신과 출산입니다. 부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기쁨과 걱정이 같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걱정 중 하나인 우리 자녀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지 잘 가입하는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태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을 가진 상품은 없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이 보험이고요. 이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특약과 모성 특약이 추가되었을 경우에 이를 태아보험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태아 특약은 선천성 기형이나 저체중 출산 또는 인큐베이터 비용, 신생아 질병 등 폭넓은 보장을 하는 특약인데요. 보통 이 사은품 위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인터넷에 워낙 많은 양의 그 정보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져보시다가 결국에는 사은품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가입 방법이죠. 사은품을 고가를 주는 설계사한테 가입하다 보면은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20년 240회로 계산해보면 보험료를 결국 240만 원 더 내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즉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 내용과 또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잘 꼼꼼히 비교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현명하고요. 잠시 후에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지 올바르게 가입하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35세 이상 산모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뱃속의 아이가 선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실장님,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35세 이상 40세 고령의 이제 산모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보통 이제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형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쪽은 이제 산전 검사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라든지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의 산모들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할 때 보통 10달을 다 이제 채우고 출산을 해야 하지만 저체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산을 하다 보면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세 이상의 고령의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보험사에서도 이제 나이냐 이 부분을 보고 좀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2kg 미만에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인큐베이터라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가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아프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장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다시 무언가를 가입을 할 때 아마 제약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태아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며 보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제가 7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실비를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는 본인이 어디가 아팠을 경우에 콕 집어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입원도 하게 되죠.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담보가 실비 담보인데요. 이 실비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100세 만기 상품일 경우에 결국 태아는 아직 1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환급금이 100년 후에 발생된다는 건데요. 이는 화폐 가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보험료 같은 보장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더라도 만기 환급형이 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생명보험사 상품과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조합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생명보험사의 큰 진단금과 손해보험사의 실손 보장을 같이 조합하시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굳이 많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셔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된다면은 그래도 우선으로 손해보험사 상품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현재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같은 담보들은 진단금을 지금부터 가장 높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질환, 뇌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또는 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성인 보험에서는 뭐 대부분 이런 담보들이 없고요. 있어도 지금 2-3개의 회사에서만 성인 담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는 이런 좋은 담보들은 가장 높은 진단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태아보험에 가입하시는 이유 중 하나인 선천성 담보를 꼭 필수로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6번째는 이 태아보험 가입 시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2주 6일까지만 가능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다면 기형아 검사 하시기 이전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기형아 검사 때 혹시라도 이상 유무가 발견된다면 태아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고 또 혹시라도 더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린이 보험이나 추후 성인이 돼서도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배상 책임 보험 담보라는 게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사물에 대한 분별이나 인지가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집이나 뭐 타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고가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뭐 이럴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순수 보장형으로 가져가시되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하시는 등 7가지 유용한 팁 알려주셨거든요. 보험 가입 고려하실 때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4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과 삼성화재의 슈퍼플러스 라이프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2006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16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슈퍼플러스 라이프 통합보험은 2013년 3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인데요. 매달 2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특약보장이 80세까지인데 유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 2가지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네, 아니요, 2가지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장기간이 특약이 조금 짧다고 하셨어요. 네, 요새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제일 긴 거였던 것 같은데 네네. 100세 뭐 만기도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게 지금 80세까지인데 좀 더 길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네. 요즘 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보장기간이 좀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장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0세가 보장이 딱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뭐 100세 시대, 11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80세가 너무 짧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짧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간적인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러시면은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굳이 변액으로 가입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예, 그때 한참 좀 변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근데 유지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실손도 네. 지금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그 마지막 저희가 실손 판매나 또는 3년 갱신형 상품 판매를 하실 때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상품 선택은 굉장히 잘하신 반면에 지금 교보 이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요. 좀 잘 보시면은 이제 특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마 진단비 부분이 조금 적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연령대 보면은 34세시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거의 한 9년 정도 되신 건데요. 아무래도 이때 가입을 하실 때 주계약 대비해서 특약 보험이 아무래도 한 1,0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1,000만 원이란 진단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그때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진단비 부분을 치료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네. 치료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아프시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실손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십니다. 진단비라는 부분 자체는 치료비 개념보다는요. 지금 이제 혹시 아프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결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게 되고, 그럼 엄마가 아프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 뭐 치료비 이제 애를 돌봐줄 부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치료비의 개념이 아니라 진단비는 간병비나 생활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 없으신 부분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80세까지 있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조금 보완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어떠세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상담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딱히 받아본 적은 없고요. 네. 그러면은 특약을 빼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대로 놔두고 보완을 하는 방향이 더 좋은가요? 2006년도에 가입하셨으면은요, 특약에 아마 갱신형은 없으실 겁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갱신으로 다 가입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뭐 만약에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첫날부터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씩 입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1일부터 3일째까지 이제 뭐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완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뭐 해지를 하시고 이것보다는요, 아무래도 좀 컨설팅을 좀 통해서 보완할 부분
부분 보완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진단비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뭐 생활해 나가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보완을 하는 방향이 더 낫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실장님께서요, 우리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험 잘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네, 해지하시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약도 네. 비갱신형으로 돼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예, 예. 네,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부족한 진단비 부분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네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0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W2.2와 대한생명의 무배당 사랑무와 CI보험 그리고 LIG 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W2.2는 2003년 11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19만 원입니다. 이어서 무배당 사랑무와 CI보험은 2005년 4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매달 23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닥터플러스 보험은 2008년 8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8만 원입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수입이 급감하셨다네요. 보험료 절감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 가지 보험 가입하셨는데 네네. 이 보험들 이제 시청자님 보험이신가요? 네. 아, 그럼 우리 시청자님만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세요. 네, 맞아요. 가족 보험료까지 합치시면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또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동호 팀장님 그럼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수입이 급감하셔서 네네.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신 게 포인트죠. 네네. 제가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내용은 알겠는데 네. 혹시 그 아내분께서도 보험 가입을 하셨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랑 비슷하게 금액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비슷하게요? 네. 그럼 월 100만 원가량이 지금 보험료로 지출되시는 상황이시네요. 네, 대략 둘이 합치면 100만 원 좀 안 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혹시 얼마 정도로 보험료를 줄이셨으면 좋겠는지 예상해 두신 금액이 있으신가요? 아,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인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럼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제가 이제 혼자서 계속 네. 이제 금액을 내야 하는데 현재 둘이 잠시 합치면은 100만 원 또 나오니까. 네, 최대한 줄이면 좋은데. 네. 제 생각은 뭐 3, 40만 원까지 줄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3, 40만 원 정도로요? 네. 현재 특별히 목돈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상황이신 건 아니죠? 아, 네, 목돈은 네, 당장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을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거고요. 예. 그 금액은 이제 30에서 40만 원 사이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첫 번째 무배당 삼성종신보험 2.2요. 네네네. 이게 혹시 주계약이 얼마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네. 8천이 주계약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증권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아, 근데 증권이 하도 오래돼갖고 지금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네, 그럼 두 번째 사랑모아 CI 보험이요. 주계약만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7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LIG 손해보험 닥터플러스는 네. 혹시 이 안에 암 진단금, 뭐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의 진단금이 있나요? 예, 그거랑 실비랑 같이 가입한 건데 이거는? 진단금이 한 어느 정도 되죠? 3천만 원 정도는 되나요? 네, 2천, 3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네. 보험료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 하나는 뭔가를 포기하고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포트폴리오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지금 가입하신 게. 또 오래된 보험들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아까운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주 목적은 보험료를 줄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줄이고자 하는 보험은 이 대한생명의 사랑모아 CI 보험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먼저 빼야 된다면 저는 이거를 빼겠어요. CI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질문 드린 사항 중에 그 LIG 손해보험사에 진단금들이 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 사랑모아 CI 보험에서 이제 주계약의 금액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뭐 그런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근데 닥터플러스 보험 안에 진단금이 있다면은 굳이 이 CI 보험을 중복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첫 번째 목표는 어쨌든 보험료 절감이니까요. 이거를 해지를 하시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무배당 삼성종신보험에 나머지 8년 남은 이게 20년 납입이면 지금 한 12년 내셨고 앞으로 한 8년 정도 더 내셔야 되잖아요. 대한생명 CI 보험에서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증권을 안 봐서 모르지만 한 70%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무배당 삼성종신보험을 완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년 동안 내셔야 될 금액인데 사랑모아 CI를 해지함과 동시에 그 해지한 금액으로 삼성종신보험에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완납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CI 보험에 대해서 나가는 보험료도 절감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종신보험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처음 생각은 사랑모아 CI 보험을 좀 감액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완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이 다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내분께서 지금 임신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아이도 또 태아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돈 나갈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점까지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랑모아 CI 보험을 감액 후 완납하는 것보다는 해지 후 삼성종신보험을 완납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닥터플러스 보험은 실비도 포함되어 있고 진단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유지하시고 종신보험도 물론 유지를 하시되 거기는 금액을 완납한 상태니까 그냥 평생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돈을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닥터플러스 보험이 지금 한 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8만 원 정도만 보험료로 납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가장이시니까 당연히 종신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 종신보험은 뭐 이미 완납하셨으니까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목적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유익해 보이고요. 지금 아내분께서도 같은 상황이시라면은 지금 의견 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합쳐서 한 20만 원 내외의 보험료에 태어나실 자녀분에 대한 보험도 또 하시더라도 30만 원이 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면은 다시 한번 포트를 또 정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와이프께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제 거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내분 보험도 따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따로 전화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비교적 이 보험들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으시긴 한데요. 보험료 절감을 원하셨잖아요. 네, CI 보험을 해지해 주시고 그 해지 환급금으로 종신보험 완납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아내분 임신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5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스페셜 종신보험과 우체국 평생보장 안보험 그리고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리빙케어 스페셜 종신보험은 2005년 1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108,700원입니다. 이어서 평생보장 안보험은 2011년 4월에 가입하신 41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13,1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실손 의료비 보험은 2010년 12월에 가입하셨고요. 월 보험료는 12,100원입니다. 우체국 보험 만기가 짧은데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체국 보험 만기가 좀 짧다고 하셨어요. 네. 41세신데 보험료가 되게 좀 저렴하신 편이거든요. 네네. 혹시 갱신형이신가요? 우체국 보험이요? 네네. 네, 우체국 보험, 안보험, 안보험은 갱신형 아니에요. 아, 갱신형 아니고 만기가 41세이신 거세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이 보험 너무 짧다고 느끼시는 거죠, 보장 기간이? 네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진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험 가입을 되게 일찍 하셨는데요. 네. 네, 혹시 이거 직접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20대 때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셔서. 아, 죄송한데 혹시 실제로. 어머님이 지금 25세 시점에 굉장히 좀 빨리 가입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CI보험이라는 리빙케어 보험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집에 누가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왜냐면은 보통 어머님들이 준비를 해주실 때는 이제 네. 집에 누가 아픈 거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빨리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던가 치료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준비들을 하시고요. 네. 지금 상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삼성생명 상품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술비 부분은 이제 현재 이게 가입하셨던 시점이 수술 특약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장점이고요. 우체국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기가 좀 짧으신 편이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만기가 짧은 상품으로 보완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진단비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실 때 보통은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15년 뒤에 내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갱신이 돼서 가입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가입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때가 되면은 이제 만기가 끝나버리니까 다시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대신에 현재 이제 가입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좀 저렴하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우체국 실비보험도 마찬가지로 5년 갱신이신가요? 네, 5년 갱신. 아, 예. 지금 현재 실비 같은 경우에는 다 1년 갱신으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얘긴 들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5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제 우체국 보험이 지금 35세 시점이시면 지금 만기가 되신 거예요. 네.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금 보면은 12월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체국 가셔가지고요. 이게 다시 재가입이 5년 만기로 가능하신 건지, 현재 시점에 실손으로 가입이 되시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5년마다 만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체국 지금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셔도 되는 상품이시고요. 네.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연령이 젊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빙케어 스페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CI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보험료가 10만 원대라고 하면 아마 금액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주계약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암 진단비라든지 성인병 진단비 부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혹시 증권 네. 가지고 계신가요? 암 진단금만 들어있어요. 암 진단비가 아무래도 이제 CI 같은 경우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가 네. 들어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성인병 부분은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뇌출혈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완이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세가 넘어가고 40세가 넘어간 보험료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체국도 확인하시고요.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지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뭐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진단비 부분하고요. 2005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 상품 같은 경우에도 수술비 특약이 좋기는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신 게 수술비가 이제 뭐 20만 원 일종이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치질 같은 수술 하시면 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네. 뭐 큰 이제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기 때문에요. 진단비 부분과 수술비 부분, 그리고 이제 통원비라든지 입원비 부분, 그리고 이제 기간을 조금 길게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일단은 보완을 하시고요. 우체국 실손은 만약에 이게 5년마다 갱신이 되고 재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이제 갱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시청자님, 실장님께서 리모델링을 자세하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우선 이제 암보험은 미리 해지하지 마시고 먼저 가입을 하신 후에 해지를 해 주시고요. 이제 실손 의료비보험 같은 경우는 5년 갱신형으로 재가입이 된다면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좀 부족한 부분은 뭐 진단비였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4세 여성분으로 삼성화재에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가입하신 보험이네요. 100세 만기로 월 보험료는 14만 5천 원입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괜찮은 상품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 혹시 태아보험이신가요? 아, 네. 혹시 뭐 출산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정이신 거세요? 아, 예정이에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태아보험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가입하셨네요. 네. 네,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동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태아보험 괜찮은 상품 맞을까요? 봐야 알겠는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임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슈 시간 때 태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 보고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이 계세요? 부군되시는 분이랑? 아, 네. 그럼 같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례지만 사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34시예요. 34살이세요? 목소리는 네. 되게 20대 같으세요. 이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시어머니가 가입해 오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요? 네. 옆에 부군 남편 계시다고 하셨죠? 네네. 시어머니가 가입해 오셨는데, 보험료가 제가, 자꾸 남편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일단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보험료가 보통 요즘 어머님들,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사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태아보험의 그 금액대는 한 4만원에서 7만원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14만 5천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싼데, 혹시 여기에 순보험료랑 적립보험료라고 증권에 나와 있을 텐데, 네. 네, 혹시 그 적립보험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이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적립보험료. 네. 네. 68,4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역시 예상대로 적립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높네요. 한 68,400원이면 한 7만원가량 뺀다고 치면은, 순수하게 보장되는 보험료는 결국 7만 한 5천원대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삼성화재의 상품이 갱신형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증권상에서 갱신형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나요? 네. 대부분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또 거기에 대부분 갱신형이에요?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
즉 엄마들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회사는 삼성화재는 아니에요. 가장 많이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또 만족감이 높다거나 그만큼 좋은 담보들이 있어서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보험회사의 상품은 삼성화재는 아니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 삼성화재가 워낙 네임밸류가 좋고 네. 재물성 보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좋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현재 태아보험으로서는 사실 많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첫 번째 이유 말고도 두 번째로 보험료, 제가 아까 이슈 시간 때 말씀드렸던 순수 보장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절반가량이 적립보험료, 만기 환급형을 위한 그런 상품에다가 지금 옆에 남편분이 계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시어머니가 가입해 오신 이 삼성화재 보험보다는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네. 혹시라도 제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미리 네.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지금 혹시 임신 몇 주이시죠? 네? 임신 몇 주이시죠? 네. 지금 16주요. 16주세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 혹시 기형아 검사 이런 거에서 이상 발견된 거 없으시죠? 네. 그럼 더욱더 다행인 게 제가 혹시 이거를 청약 철회하고 그러니까 해지가 아닙니다. 지금 5월 달에 드신 거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하시면 내신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시어머니 눈치도 조금 보셔야 되고 설득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 20년을 내시고 평생 보장받아야 될 보험인데 이게 사실 가전제품 하나만 사더라도 되게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근데 네. 이 금액이면은 여기에 240번을 곱하시면은 대충 3, 4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자동차, 대형차를 사시는데 비교 엄청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요것도 그렇게 비교하고 지금처럼 전화 주시고 비교하고 보험사마다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조금 설득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따로 방송 끝나고 연락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추천해드리는 보험사 안에서 또 금액대별로 또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행히 지금 16주에 건강하시고 아이도 건강하기 때문에 태아 특약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 6주 정도 시기가 남았는데 태아 특약을 가입하려면요.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태아 보험이란 무엇인가, 특약이 어떤 보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옆에 계신 남편분과 부군분과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네. 역시 나머지 부분은 뭐 어떤 회사를 알려달라 이런 부분은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하고 네.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험료가 적립보험료 때문에 비싸졌잖아요. 네. 그럼 이 적립보험료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적립보험료는 만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중간에 해약하시게 되면은 소용이 없고요. 네네. 100세,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받으실 수 있는데 100년 후에. 네,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50세 때 가입했다 네. 하시면은 70세까지 내시고 네. 한 30년 후에 뭐 만기 환급형으로 받으시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100년 후를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수 보장형을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이 보험, 적립보험료가 절반 정도 되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가입하신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으셨잖아요. 네. 네, 청약철회 가능하시거든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임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돈 낭비 없이 현명하게 보험 가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2세 남성분은 IM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 1종에 가입하셨습니다. 올해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20년 납에 매달 39만 2,900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실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이유로 컨설팅을 의뢰한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상품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제 CI 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CI는 아시다시피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선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객한테 잘 맞는 상품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보통 저희가 보장이란 부분을 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실손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손은 전혀 가입이 되어 있으시지 않으시고요. 거의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주계약 부분만 이제 2억 정도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2억을 사망보험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유가족한테는 좋긴 하지만 보통 사람이 이제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사고나 이런 걸로 후유장애 부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져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족도 이제 고통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 없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보장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기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갱신인 부분들, 진단비,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완을 한 다음에 사망 보장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보험료가 거의 40만 원 가까이면 웬만한 4인 가족 기준의 보험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축의 기능이 같이 돼 있긴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일단은 굉장히 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내가 잘 가입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고민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장성 보험이 CI 보험 하나셨는데 실장님 그러면 이제 이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 할 때 변경됐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CI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 보장 부분을 제가 좀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하면서 실손 부분을 제가 같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전적으로 이제 뭐 뇌출관, 뇌출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진단비를 좀 보완을 했고요. 보통 이제 진단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할 때 최소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CI 부분이 들어있으시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빨리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이제 수술비 부분이 좀 많이 금액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술비 부분 좀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그 전에 가입하신 거는 첫날부터 입원비가 아니라 3일 초과 4일째부터 이제 입원비가 나오는 부분이셨기 때문에 첫날부터 입원비를 받으실 수도 있게끔 이제 입원비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사망보장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있다가 1억이란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보완을 하실 때는 저축의 기능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부분이 조금 더 다운이 되고요. 납입을 이제 뭐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신 쪽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CI 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롭게 보장성 보험 3가지를 추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렇게 리모델링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생존 보장 부분이겠죠.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의료기술 발달하기 때문에 8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포커스로 간 거는 사망보장을 지금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반으로 줄이면서 보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해가는 부분들. 그리고 갱신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약 부분들을 비갱신으로 일단은 전부 다 세팅을 하게 된 부분. 왜냐하면 갱신으로 가시게 되면
종신토록 보험료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5, 60세 시점에 아무래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제일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둔 부분이고요. 사망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생존과 사망을 골고루 포진을 해서 기간적인 부분, 보험료 납입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납입 면제분 같이 총괄적으로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보험은 사망 보장이 중심이셨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망과 생존 부분을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셨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요,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요,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례자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178님이십니다. 부모님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 받으셨는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가입 가능한 보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통 유병력자분들일수록 보험 가입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실 텐데요. 그러나서 이렇게 설계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조금 기분이 언짢아지실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을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데 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저런 부분은 병력 때문에 안 된다, 또는 뭐 어떤 서류를 띄워와라, 뭐 이런 서류를 띄워와라, 뭐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상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좀 소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 하시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자 주신 자녀분 같은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정도의 병은 사실 어떤 서류뿐만 아니라 전화심사만으로도 가능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가능하고 실비보험도 가능합니다. 이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게 심장 쪽으로 혹시 합병증이 발생할까, 뇌 쪽으로 합병증이 발생할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까지도 이런 담보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분한테도 따로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어떤 보험사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단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유병력자분들도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보험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부모님께서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시지만 전화심사만으로도 뭐 암이나 실비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사 있다고 하시니까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502님이십니다. 태아보험 가입 계획 중이신데 만기 30세와 80세 그리고 100세 중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실장님, 만기 어떤 거 선택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긴 게 좋겠죠.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보험 가입이 제약이 있다든지, 요즘 100세 상품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아이가 아프게 되면 갱신이 안 된다든지 가입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보장 못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태아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되는 게 또 생명보험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생명보험에서 되는 게 손해보험
보험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왕이면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긴 걸로 준비를 하셔서 중간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부분은 보완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왕이면 보장기간 긴 것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